가장 무서운 단어는 실업이 아니라 쓸모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미래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실업이 아닙니다. 해고도 아닙니다. 구조조정도 아닙니다. 쓸모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섭습니다. 누군가를 거리로 내몰지도 않습니다. 파업도 없고 항의도 없습니다. 뉴스 속보로 다뤄지지도 않습니다. 회사 공지 메일조차 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당신의 이름이 조금씩 불리지 않을 뿐입니다. 출근은 계속합니다.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월급도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권이 없습니다. 보고서는 작성되지만 검토되지 않습니다. 회의에서 당신의 발언이 끝나면 항상 같은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건 이미 AI가 계산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밀리고 있구나. 시간은 데이터와 그러나 곧 흐름을 만듭니다. 이 생각을 수정하게 됩니다. 밀린 우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통해 미래를 향합니다.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리기 전까지는 싸울 수 있었습니다. 성과를 내면 됐고, 야근을 하면 됐고, 버티면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경쟁의 링 위에는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에는 버팀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움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기계만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일을 사람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에 이익으로, 속도로, 정확도로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 그 일은 종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애초에 묻지 않습니다. 성실했는지, 책임감이 있었는지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머스크의 계산표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사정도 없습니다. 맥락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효율. 그리고 효율의 세계에서 사람은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느리고 실수하고 쉬어야 하며 기분에 따라 성과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기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돌아갑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사람이어서 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저 아직까지 사람이 해왔을 뿐인 일입니까? 이 질문에 즉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위험 신호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당신에게 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하느냐는 질문도 이미 끝났습니다. 미래가 묻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굳이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숫자로, 비용으로, 속도로 대답하지 못하면 당신은 해고되지 않습니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쓸모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구조입니다. 머스크는 왜 일자리가 아니라 전기를 말했습니까?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에서 입을 열었을 때 모두가 기대한 것은 로봇 이야기였습니다. AI, 휴머노이드, 자동화, 대량 실업. 그러나 그는 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전력망, 태양광, 관세, 송전, 저장. 로봇 이야기를 하다 말고 왜 전기요금표를 꺼냈을까요? 이것은 주제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머스크는
정확히 핵심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로봇이 아니라 전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봇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기가 충분해지는 순간 사람은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머스크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한 명의 인간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가치, 똑같은 일을 하는 기계가 소비하는 전력 비용, 이 비교에서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순간 사람의 쓸모는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사고 실험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반도체 공장입니다. 같은 장비, 같은 공정, 같은 제품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A 국가는 킬로와트당 10원입니다. B 국가는 킬로와트당 100원입니다. 로봇은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전기는 쉼없이 소비됩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A 국가는 로봇을 더 들입니다. B 국가는 사람을 줄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일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를 먼저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던지는 질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을 돌릴 전기가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나라가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있으면 된다. 공장만 지으면 버틸 수 있다. 우리는 제조 강국이다. 이 믿음이 지금 가장 위험한 믿음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미래의 보루처럼 보입니다. 언론은 매번 숫자를 강조합니다. 수십조 원 투자, 세계 최대 규모, 국가 전략 산업, 기술 주권.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계산표에는 이 문장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표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있습니다. 이 공장은 얼마짜리 전기를 먹는가? 여기서 사고 실험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반도체 공장이 두 곳에 있습니다. 장비도 같고 기술도 같고 엔지니어의 실력도 비슷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전기요금입니다. 한국 공장은 킬로와트당 120원입니다. 중국 공장은 킬로와트당 30원입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품질로 승부하자. 공정 미세화로 따라잡자. 사람의 역량이 다르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은 사람보다 전기를 훨씬 더 많이 먹는 산업입니다. 극자외선 장비는 한번 켜지면 꺼지지 않습니다. 클린룸은 24시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온도, 습도, 진동, 미세먼지. 이 모든 것을 전기로 제어합니다. 이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4배 차이가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마진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공정은 해외에서 돌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패배가 아닙니다. 인재 부족도 아닙니다. 에너지 패배입니다. 한국은 이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를 말하면서 전기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스, 석탄, 전기 가격은 국제 정세에 그대로 흔들립니다. 전기요금은
정치적 문제로 묶여 있습니다.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업은 전력 비용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부터 줄이게 됩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차가운 계산의 결과입니다. 머스크가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미래 지도에서 한국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기술은 있으나 전력이 없다. 이 상태는 가장 잔인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공장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줄어듭니다. 수출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고용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뉴스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채용 중단이라는 공지가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쓸모가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국가는 필요합니다. 산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계산표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공장 관리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이 20% 인상됩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뿐입니다. 제품 가격을 올린다. 시장에서 밀립니다. 투자를 줄인다. 미래 경쟁력을 잃습니다. 비용을 줄인다. 사람을 줄입니다. 이 셋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있어도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머스크가 말한 미래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기가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반도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터리 공장, 데이터 센터, AI 학습 서버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돌릴 수 있습니까?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한국은 자꾸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술 이야기만 합니다. 인재 이야기만 합니다. 교육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미래에서는 이 질문이 먼저입니다. 전기는 준비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순간 다음 질문은 개인에게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필요합니까? 이 연결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있어도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란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쓸모를 유지할 조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의 첫 줄에는 항상 전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왜 사람보다 전력을 먼저 키웠습니까? 중국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인건비가 싸서 그렇다. 사람이 많아서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은 이미 현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우리는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사람을 갈아넣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갈아넣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에서 중국을 언급했을 때 그는 노동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급한 것은 태양광 설치량, 전력 생산 속도, 에너지 자립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미래의 경쟁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전기를 얼마나 싸게,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사고 실험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의 공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로봇이 24시간 돌아갑니다. AI가 공정을 조정합니다.
불량률은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기술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표준화됩니다. 로봇입니까? 돈이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AI입니까? 결국 비슷해집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전기입니다. 중국은 이 공장을 어디에 세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가장 싼 곳. 그래서 중국은 수도를 옮기지 않습니다. 대학부터 키우지 않습니다. 사람부터 교육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기를 깝니다. 사막에 태양광을 깝니다. 산에 송전망을 깝니다. 도시에 배터리를 쌓아 올립니다. 전력을 저장하고 흘리고 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변수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중에 데려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깔린 곳에는 공장이 들어옵니다. 공장이 들어오면 사람은 따라옵니다. 이 순서를 중국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키웁니다. 인재 양성, 교육개혁, SKY, 반도체학과, 의대 정원 논쟁. 그러나 그 사람들을 쓸 전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중국의 세계관에서는 사람은 이동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력 인프라는 이동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력을 먼저 잡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경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AI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최고의 반도체를 가진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은 AI를 돌릴 준비가 가장 잘 된 나라입니다. 전력은 이미 쌓여 있고 송전망은 연결되어 있으며 저장 기술은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I 칩이 풀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필요 없어지고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가며 가격은 급격히 떨어지고 경쟁자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람을 해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 없게 만듭니다. 이 방식은 대량 해고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빠릅니다. 이제 다시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전기를 수입합니다. 연료를 수입합니다. 가격은 외부 변수입니다. 중국은 전기를 만듭니다. 가격을 통제합니다. 정책으로 밀어붙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로 벌어집니다. 5년 뒤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중국은 로봇을 더 많이 돌립니다. 한국은 사람을 더 많이 줄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의 문제도 아닙니다. 계산의 결과입니다. 머스크는 이 계산을 이미 끝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할 뿐입니다. 저쪽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말의 반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준비 부족은 이제 국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개인에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계산이 우리 아이들의 진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들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요? 그래도 공부 잘하면 버티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다면 이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미래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은 어른의 노후가 아니라 아이의 진로가 계산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사고 실험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학을 잘합니다. 성실합니다. 말썽도 없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과로 가면 괜찮다. 공대 가면 살아남는다. 반도체 쪽으로 가면 먹고 산다. 이 말은 10년 전에는 맞았습니다. 5년 전에도 그럭저럭 맞았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시간표에서는 이 말이 지금부터 가장 위험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이렇게 묻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아니라 AI와 로봇으로 대체하면 얼마가 절약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성실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착함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성적 역시 하나의 변수일 뿐입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전문직은 남지 않겠습니까? 의사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쉽게 대체되지 않지 않습니까? 머스크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차갑게 답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AI는 이미 진단 정확도에서 평균적인 의사를 넘어섰고 법률 검토 속도에서는 초년 변호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제 틀린 질문입니다. 앞으로 남는 질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 아이는 왜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합니다. 머스크의 미래에서 사람이 남는 영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첫째, 전력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AI를 돌릴 전기, 로봇을 움직일 전기, 공장을 살리는 전기. 이 영역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전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결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AI는 계산합니다. 그러나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부담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셋째,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위로, 설득, 공감, 이야기.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세 영역 중에서 우리는 아이를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무 생각 없이 가운데를 비워둡니다. 공부만 잘하면 알아서 길이 생길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알아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전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전력 기술자가 아닌 아이는 매 순간 쓸모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이보다 먼저 부모가 불안해집니다. 이 선택이 맞았을까? 괜히 이 길로 보낸 건 아닐까? 차라리 다른 걸 시킬 걸 그랬을까? 이 불안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이걸 왜 배우고 있습니까? 이게 나중에 쓸모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15세 하기 시작한 아이와 25세 처음 하는 아이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머스크의 미래는 아이에게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아이에게만 잔인할 정도로 공정합니다. 그래서 이 장의 결론은 희망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시대를 이미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아이에게 우리는 정보를 쓸모의 통해 구조를 미래를 보여줘야 향합니다. 하는 시대입니다. 시간은 데이터와 흐름을 그래야 만듭니다. 아이가 스스로 묻고 선택하고 우리는 버틸 수 정보를 통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시간은 데이터와 이 흐름을 모든 만듭니다.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묻겠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준비되지 향합니다. 않았습니다. 이 문장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게 어떻게 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특정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 문장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것도 기업을 욕하기 위한 문장도 아닙니다. 정책 실패를 정리하는 구호도 아닙니다. 이 문장은 개인에게 내려진 현실 진단에 가깝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는 국가 단위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의 세계에서 국가는 환경일 뿐이고 진짜 계산 대상은 항상 개인입니다. 이제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성실했고 문제도 없었고 회사에서 크게 지적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회사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보안과 회의가 잦아지고 로봇 도입 이야기가 오르내립니다. 그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공지로 오지 않습니다. 회의에서 당신이 빠지고 보고서 검토 라인에서 이름이 사라집니다. 의사결정은 AI 대시보드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도 해고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의 쓸모의 무게가 조용히 줄어듭니다. 월급은 그대로이고 직함도 남아있어 불안은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미 당신은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문장이 도착합니다. 구조를 재편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나입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늦었습니다.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여기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대가를 개인이 치르게 됩니다. 머스크의 미래는 공정함이 아니라 쓸모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남습니다. 지금 이 구조에서 나는 왜 필요한 사람입니까?